내 이름은 박창식. 예순하고도 하나를 더 먹었죠. 팔자가 사나운 건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만 좋았던 탓인지 환갑줄에 들어서자마자 연이어 불행이 덮쳤거든요.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3년 전 아내가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등졌어요. 함께 늙어가며 못다한 여행도 가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리라던 꿈은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였죠. 텅 빈 집, 식어버린 밥상 앞에서 홀로 삼키는 눈물은 쓰디 썼네요.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 녀석 하나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어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인데 투자만 하면 노후 걱정은 없을 거라는 달콤한 속삭임이었죠.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녀석의 꼬임에 덜컹 넘어가고 말았거든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끌어다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삐걱거렸고 결국 얼마 못 가 쫄딱 망해버렸죠. 믿었던 친구 녀석은 어느새 종적을 감췄고 내 손에 남은 건 수억 원의 빚더미뿐이었네요. 부랴부랴 살던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고 빚을 청산했지만 이미 재산의 대부분은 공중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집을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어떻게 돌았는지 하루는 대학 동기인 홍구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창식아. 너 아직도 집 못 구했냐? 녀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쾌활하더군요. 그렇다. 마땅한 데가 있어야지. 요즘 세상에 나 같은 늙은이한테 박 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월세는 또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다. 푸념 섞인 내 말에 홍구 녀석이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저 우리 처형이 가지고 있는 빌라에 빈 방이 하나 있다던데. 한번 가볼래? 연식은 좀 됐는데 얼마 전에 싹수리해서 안은 깨끗하다고 하더라. 위치도 그럭저럭 괜찮고. 네, 처형. 그래. 그럼 주소나 한번 줘봐라.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알았다. 내가 문자로 집 주소랑 처형 연락처 찍어줄게. 가서 잘 얘기해봐라. 내 친구라고 하면 좀 잘해주실지도 모르지. 그래. 고맙다. 친구야. 밥 한번 삼아. 됐고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쯧쯧. 녀석은 걱정스러운 투로 전화를 끊더군요. 다음 날 홍구 녀석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좋기 30년은 넘어 보이는 낡고 허름한 4층짜리 빌라였죠. 외벽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창틀도 낡아 보였네요. 솔직히 첫인상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감지덕지해야 할 내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죠. 건물 앞에 도착해 홍구 녀석 처형이라는 김옥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홍구 친구 되는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빈방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창식 씨. 홍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지금 잠깐 은행에 나와 있어서요. 한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건물 앞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참 고왔어요. 나이 지긋한 여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차분한 음성이었죠. 네. 그럼요. 천천히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빌라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서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요. 후. 하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착잡한 심정을 달랬죠. 이런 누추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건가. 서글픔이 밀려왔네요.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 보러 오셨죠?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돌아보니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죠.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형형했어요. 피부는 하얗고 고왔으며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기품 있는 인상이었네요. 이 사람이 바로 김옥순 씨, 홍구 녀석의 처형이자 이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 건물 주인이십니까? 홍구 녀석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목소리만 들었을 땐 아가씨인 줄 알았습니다. 괜한 너스레를 떨었죠. 그녀는 내 말에 작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 뭐려? 저도 이제 환갑 넘었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박창식 씨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옥순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네, 편하게 옥순 씨라고 부르세요. 자, 그럼 방 보러 올라가실까요? 3층에 방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죠. 아마도 며칠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따뜻한 친절 때문이었으리라. 아니면 어쩌면 그녀의 고운 자태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홍구 녀석한테 이렇게 어여쁜 처형이 계시는지 미처 몰랐네요. 진작 알았으면 집 구하느라 이렇게 고생도 안 했을 텐데요. 나도 모르게 넉살 좋은 농담이 튀어나왔어요. 옥순 씨는 내 말에 호호 하고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죠. 계단을 오르느라 살짝 상기된 그녀의 두 뺨이 복숭아처럼 예뻐 보였네요. 어머, 창식 씨는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아직 방도 안 보셨는데 벌써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아니요. 집이 아니라 집주인이 마음에 들어서요. 이런 미인 사모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여기로 이사 왔을 겁니다. 내 뻔뻔한 농담에 그녀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감사해요라고 답했어요. 그녀의 웃는 모습은 소녀처럼 해맑았고 그 모습에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죠. 드디어 3층 빈방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죠. 구축 빌라라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거쳤는지 싱크대도 반짝거렸고 특히 화장실은 타일부터 변기, 세면대까지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네요.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한 듯 깔끔했고 무엇보다 남향이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가득 따스하게 퍼졌어요. 이야, 방 좋은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넓고 깨끗합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다행이네요. 창식 씨, 마음에 드신다니. 그럼 바로 계약하시겠어요? 옥순 씨의 물음에 나는 잠시 망설였죠. 솔직히 이만한 조건에 이 가격이면 더할 나위 없었지만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가진 돈이 넉넉지 않은 탓도 있었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선한 눈빛과 편안한 미소를 보니 왠지 모를 믿음이 갔어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속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신뢰감이었네요. 제부 친구분이신데 뭘 그리 망설이세요. 저 믿고 그냥 계약하시죠. 이삿날 바로 계약서 쓰는 걸로 하고 가계약금은 따로 안 받겠습니다. 홍구 씨 봐서라도 제가 잘해드려야죠. 그녀의 시원스러운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죠. 아, 네. 그렇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삿날 뵙겠습니다. 제가 짐이 별로 없어서 내일 모레쯤 바로 이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제가 이사하시는 날 와서 좀 도와드릴게요. 혼자 힘드실 텐데.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짐도 얼마 안 되고 이삿짐 센터 부르면 금방입니다. 그래도요.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죠. 며칠 동안 짓눌렀던 불안감과 초조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네요. 낡은 빌라였지만 그곳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죠. 약속한 이삿날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옮겼어요. 정말이지 단출한 살림살이였죠.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의 손때 묻은 유품 몇 가지와 옷까지.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네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짐 정리를 도왔어요. 그때 옥순 씨가 정말로 나타났죠.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양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창식 씨, 이사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뭐 좀 가져왔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따뜻한 유자차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었죠. 아이고, 사모님, 뭘 이런 것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사하는 날은 원래 떡 해먹는 거래요. 자,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드세요. 그녀는 살갑게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도 떡과 차를 권했어요. 낯선 곳에서의 첫날,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다시 느끼는 듯한 기분이었네요. 짐 정리가 대충 끝나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돌아간 후 옥순 씨는 내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창식 씨, 방이 휑하네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아닙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앞으로 이웃사촌인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밥솥도 제대로 못 푸셨을 텐데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시는 게 어때요? 제가 간단하게 찌개라도 하나 끓여드릴게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호의가 고맙기는 했지만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혼자 밥 먹을 생각을 하니 또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죠. 저야 사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그래도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요. 번거롭긴요. 저도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래요. 그럼 저녁 6시쯤 저희 집으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얼떨결에 옥순 씨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집은 아담했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죠. 거실 한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듯한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자그마한 화분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네요.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뚝딱 차려냈어요. 변변찮은 밥상이지만 많이 드세요. 창식 씨, 아닙니다. 사모님,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뭐가 변변찮습니까? 정말 맛있겠습니다.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밥의 온기였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그녀는 이빌레를 지키며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등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간간히 맞장구를 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옥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창식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사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3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회 깊은 상실감까지.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옥순 씨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창식 씨도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창식 씨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모님도요? 옥순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건실한 사업가였지만 사업이 번창하면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술과 여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했고 급기야는 외도까지 저질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차마 이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참고 살았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오랜 별거 끝에 어렵게 이혼 도장을 찍고 남편에게서 위자료 대신 이 낡은 빌라 한 채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그 인간
이 건물도 사실은 제 앞으로 해놓은 거였어요. 자기 사업 자금 필요할 때마다 담보로 잡으려고요. 이혼하면서 이거나 받고 떨어지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분하고 억울해서 밤새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 수는 없으니 이거라도 붙들고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꿋꿋한 의지가 묻어났어요. 텅 빈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겹쳐 보였죠. 혼자라는 것, 기댈 곳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네요. 옥순 씨도 참 고생 많으셨네요. 혼자서 이 큰 건물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들죠.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제 팔자인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그래도 창식 씨처럼 좋은 분이 이웃으로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끔 말벗이라도 해주시면 저야 좋죠.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나 역시 그녀와 같은 처지였기에 그녀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옥순 씨, 저 혹시 괜찮으시면 술 한잔 같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사 와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된 술은 준비 못했지만 소주라도 한 병 사올까요? 갑작스러운 내 제안에 옥순 씨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 좋아요. 창식 씨, 저도 마침 답답했는데 잘 됐네요. 제가 안주로 김치전이라도 하나 부쳐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한 솜씨로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죠. 나는 얼른 근처 편의점에 다녀와 소주 두어 병과 마른 안주거리를 사왔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술상이 차려졌죠. 우리는 서로 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니 어색함도 사라지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녀는 이혼 후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 자식들에 대한 애틋함과 서운함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나 역시 아내를 잃은 슬픔과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섞인 감정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주병은 어느새 비워져 있었고 밤은 깊어만 갔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혔어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서로의 처지가 비슷해서였을까? 나는 옥순 씨에게서 낯선 연민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죠. 그녀의 고운 얼굴,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가 자꾸만 내 마음에 들어왔네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나와 옥순 씨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나는 그녀의 부름이 없어도 틈틈이 건물 이곳저곳을 살피며 손볼 곳을 찾아 고쳤어요. 삐걱거리는 현관문 경첩에 기름칠을 하고 깜빡거리는 복도 등을 갈아주고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었죠. 그때마다 옥순 씨는 창식 씨는 정말 맥가이버 같아요. 못 고치는 게 없으시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고맙다며 따뜻한 차나 간식을 챙겨주었어요. 어느 날은 1층 현관에서 폐지를 잔뜩 쌓아놓고 낑낑거리는 그녀를 보았죠.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얼굴과 잔뜩 헝클어진 머리가 안쓰러워 나도 모르게 옥순 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건넸어요.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창식 씨,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폐지라도 팔아서 관리비에 보태야 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큰 건물을 혼자 관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말없이 그녀를 도와 폐지를 정리하고 함께 수거장에 내다 팔았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녀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그 돈으로 저녁거리를 사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네요. 또 어떤 날은 장마철이었어요. 연일 지루한 비가 이어지더니 어느 날 밤이었죠. 자려고 누웠는데 복도 쪽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뒷소리가 점점 더 요란해졌죠. 이상한 낌새의 문을 열고 나가보니 4층 복도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세입자들도 웅성거리며 나와 있었죠. 이대로 두면 아래층까지 피해가 갈 것 같아 서둘러 옥순 씨에게 연락했어요. 잠시 후 옥순 씨가 허둥지둥 뛰어 올라왔죠.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수리기사에게 연락했지만 이런 날은 일이 밀려 일주일 후에나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건물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수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옥순 씨는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걱정이 태산 같네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몰라.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라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옥순 씨,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좀 일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누수는 웬만큼 손볼 줄 압니다. 네? 정말요. 창식 씨.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죠. 이렇게 또 폐를 끼쳐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인데요. 사다리 같은 거 있습니까? 옥순 씨가 창고에서 가져온 사다리를 놓고 천장을 살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죠. 옥상 방수층 일부가 노후되어 틈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임시방편이지만 실리콘과 방수 테이프로 꼼꼼하게 틈을 메웠죠. 1시간 남짓 땀을 흘리고 나니 다행히 물 새는 것이 멈췄어요. 다른 곳도 혹시 몰라 점검해 주었네요.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옥순 씨, 당분간은 버틸 겁니다. 하지만 장마 끝나면 전문가 불러서 옥상 방수공사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옥순 씨는 연신 고맙다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작은 손이 따뜻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창식 씨. 창식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뭐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정말 큰 도움이에요. 염치 없지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마침 수제비 반죽해 놓은 게 있는데 그녀의 간곡한 청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생각에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뜨끈한 수제비를 나눠 먹으며 또 한 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내가 곁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나 역시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죠.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영부영 지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 역시 이 낡은 건물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고민 끝에 그녀를 찾아갔죠. 옥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창식 씨.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마침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 건물 관리를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제가 이런 일에는 익숙하고 옥순 씨 혼자서는 힘에 부치실 것 같아서요. 대신 제 월세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죠. 정말요. 창식 씨,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혼자서 이 큰 건물을 관리하는 게 너무 벅찼거든요. 월세는 당연히 깎아드려야죠. 아니, 창식 씨가 괜찮으시면 아예 관리인처럼 일해주시고 제가 월급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월급까지는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옥순 씨 짐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창식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럼
그렇게 해요. 건물 관리는 창식 씨께 맡기고 저는 창식 씨 식사나 잘 챙겨드릴게요. 어때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껏 돕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옥순 씨의 어색하지만 설레는 동행이 시작되었죠. 나는 틈틈이 건물을 돌며 손볼 곳을 찾아 수리했고 그녀는 그런 나를 곁에서 도우며 살뜰히 챙겼어요. 함께 페인트 칠이 벗겨진 담장을 보수하고 잡초가 무성한 화단을 정리했죠. 고장난 보일러를 함께 걱정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 문제로 머리를 맞대기도 했네요. 몇 달이 지나자 낡은 건물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내 손길이 닿은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세입자들의 불만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옥순 씨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죠. 그늘 졌던 그녀의 눈빛에도 어느새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나 역시 마찬가지였죠. 혼자라는 외로움은 희미해지고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충만함이 그 자리를 채워갔네요. 이제는 계단에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침이면 그녀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잠이 깼고 저녁이면 내가 사온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네요. 그녀는 내게 스스럼 없이 고민을 털어놓았고 나 역시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가끔 그녀가 창식 씨는 저한테 복덩이에요. 창식 씨 오시고 나서부터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건물도 깨끗해지고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할 때면 나는 옥순 씨야말로 제겐 은인이십니다. 덕분에 이 나이에 다시 사람 사는 재미를 느낍니다. 옥순 씨 아니었으면 전 아마 외로움에 사무쳐 병이라도 났을 겁니다 라고 화답했죠.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고 연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서툴렀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네요. 낡고 허름한 다가구 주택 3층과 4층 사이를 오가는 발걸음 속에 예순을 훌쩍 넘긴 두 사람의 마음에 때늦은 봄바람이 살랑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내가 그날 그녀에게 말했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인연의 끝에는 따뜻한 온기와 잔잔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렇게 옥순 씨와 나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함께 건물을 돌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밖에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나는 4층 내 방에서 창밖을 보며 쓸쓸한 감상에 젖어 있었죠. 그때 옥순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창식 씨, 지금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낭랑하게 들렸죠. 아, 옥순 씨, 그냥 창밖 보면서 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부침개 굽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내려오셔서 막걸리라도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언젠가부터 옥순 씨는 맛있는 음식을 하는 날이면 을에 나를 집으로 불렀어요. 남자가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매번 이렇게 불러줄 때면 너무나 고맙고 또 고마웠죠. 아이고, 옥순 씨, 제가 또 신세를 지게 생겼네요. 그럼 염치 없지만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막걸리는 제가 사갈까요? 아니에요. 창식 씨,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몸만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2층으로 내려갔어요. 옥순 씨 집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녀는 프라이팬 앞에서 부지런히 부침개를 뒤집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이미 먹음직스러운 김치전과 해물파전 그리고 막걸리 주전자가 놓여 있었네요. 어서 오세요. 창식 씨, 비 오는데 내려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옥순 씨.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 정말 푸짐하네요. 잔칫날 같습니다. 호호. 창식 씨는 항상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어서 앉으세요. 막걸리부터 한잔 하시죠. 우리는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채웠어요. 옥순 씨. 자, 한잔 하시죠. 짠. 네. 창식 씨. 짠. 시원한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막걸리 잔을 비워나갔죠. 그나저나 옥순 씨. 우리 이렇게 자주 얼굴 보니 이제 진짜로 남 같지가 않네요. 안 그런가요? 호호. 그러게요. 전 남편과 같이 살 때보다 창식 씨랑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런가요? 아무래도 저랑 말이 잘 통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인과 대화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능글맞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어머, 창식 씨는 정말. 그래도 창식 씨랑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야 뭐 워낙 옥순 씨가 미인이시라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가 좋으네요. 옥순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창식 씨는 항상 여자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축 처져 있다가도 창식 씨랑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저랑 천생연분 아닌가요? 이 정도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봐야죠. 호호. 그런가 모르겠네요. 그녀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흐렸어요.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촉촉하게 느껴졌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불쑥 물었어요. 창식 씨, 저랑 한번 맞춰보고 싶으세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네? 옥순 씨, 그게 무슨? 그녀는 술기운에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평소의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대담하고 적극적인 모습이었죠.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맞춰보고 지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어쩌면 술김에 용기를 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일 수도 있었겠죠.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어딘지 모르게 절실함마저 느껴졌죠. 옥순 씨, 그 말씀은? 그럼 우리 오늘부터 좀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볼까요? 그녀는 술이 취하자 말에 거침이 없고 표현이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요.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어쩌면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왜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옥순 씨? 나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미 술기운이 오른 탓인지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솔직하고 대담해졌죠. 호, 글쎄요. 그녀는 여전히 얼굴을 붉힌 채 말끝을 흐렸지만 왠지 싫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살짝 미소를 띠는 것 같기도 했죠.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허락하는 듯한 그런 묘한 여운을 남겼네요. 그 후로도 우리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밤은 깊어만 갔죠.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빗소리가 만들어낸 묘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었고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네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느껴보는 설렘과 떨림 그리고 황홀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옆자리에 누워있는 옥순 씨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는데 문득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인데 그녀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옥순 씨, 나 가진 거라고는 이 두 쪽뿐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순 씨는 부스스 눈을 뜨더니 나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창식 씨,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다가 함께 눈 감으면 그만이죠. 안 그래요? 그녀의 말에 나는 모든 걱정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죠. 그날 이후 우린 자연스레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고 매일매일 그녀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함께 건물을 돌보거나 장을 보러 다녔죠. 저녁이면 옥순 씨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어요. 내 방은 어느새 창고처럼 변해버렸고 나는 자연스럽게 옥순 씨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네요.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늦복 터졌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둘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면 그만인 것을요. 물론 낡은 빌라에서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건물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일쑤였고 빠듯한 살림에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기에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빌라 앞마당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작고 소박한 꽃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아름답게 보였죠. 함께 심고 함께 가꾸고 함께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함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옥순 씨가 수줍게 말을 꺼냈어요. 창식 씨,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옥순 씨 당연하죠. 나야말로 옥순 씨 같은 분과 부부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조촐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게 치렀지만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홍구 녀석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를 축하해 주었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저녁이면 함께 하루를 정리하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낡은 빌라의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도 빗소리마저도 이제는 정겹게 들리네요. 어쩌면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이때 늦은 사랑이야말로 신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옥순 씨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내겐 그저 봄날 같기만 하네요. 네. 낡은 빌라에도 그리고 내 메마른 가슴에도 그렇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봄바람은 아마도 우리가 함께 눈 감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 같네요.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